마이FM 91.3MHz 신성 공공투자들 주민서dem은 오늘 언제입니까? 날짜도 잘 모르겠네. 9월 8일 네, 황환입니다. 네, 서승현입니다. 네,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11시 10분 가량 됐고요. 이게 9월이 됐는데도 날씨가 뭐 폭염주의보 내려오고 막 그래도 선선한 편 아니에요? 바람 불면서 살짝 어저께 시원한 느낌이던데. 어제는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 나갔는데 한 5시 정도에 그냥 걸을만한 날씨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에 또 너무 또 오늘 올 때 보니까 또 더워서. 근데 비가 너무 팍 내렸다가 그쳤다가 네, 또 맞아요. 갑자기 또 팍 내렸다가 아, 내릴 때는 너무 무섭게 내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진짜 기후가 많이 변했나? 그런 생각이 정말 비 올 진짜 때, 스콜. 비 오는 걸 볼 때마다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다. 근데 진짜 이게 유럽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유럽에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시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유럽에서는 비가 내려도 보통 그냥 맞고 다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는 살랑살랑 내려서 대충 맞고 가다 보면 또 그치고. 말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비가 너무 팍 내리니까 그러니까. 쫄딱 젖어버리니까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 습성으로 또 이제 유럽 가면 당연히 우리 비 오면 우산 쓰는 거고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는 다들 우산 쓰고 다닌다면서 놀라고. 한번 비 맞아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한국의 장마를 겪어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들 텐데. 그리고 그들 보통 이제 패션 중에 이제 뭐 비옷 관련된 장화나 맞아요. 그 약간 외투도 그런 느낌이 이제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입고 나갔다가는 낭패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제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가 예고드렸던 건 선거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끼어드는 게 또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선대본 이슈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 얘기를 또 다음 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고, 좀 더 준비해서 더 알차게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또 준비된 거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개발, 또 남가자동이 신속통합개발 작년에 가을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약간 구청장의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이성환 청장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만은 30% 반대가 30%가 넘는데도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지를 했죠. 그 구청에서 원래 구청장이 해제해야 되는 거를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지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또 추진한답니다. 근데 이 추진이 구역계를 약간 바꿔서. 구역을 어떻게 바꿔요? 그 반대쪽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표가 좀 많은 곳을 조금 잘라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진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게 그 신통 개발이 무산되고 난 다음에 네. 백년시장 중심으로 거기 이제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얼마 전에 또 그걸 했었죠. 저기 그 사설명예 비슷하게 같은 걸. 예. 그분들은 이제 사실상은 이제 별개라고. 그 구역은 이제 약간 좀 의지가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백년시장도 그렇고 그 위에 아파트도 그렇고. 그렇죠. 그 주변들도 이제 많이 이제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까지 그럼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못 받았는데. 아니, 계획 자체를. 저는 약간 근데 이게 의아하다면 의아하고 이게 뭔가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제줬으면 한 번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또 내. 그거 안 되면 또 반대만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느 정도 됐으면 서울시나 구청 차원에서 이거를 뭐 그래도 한 몇 년 정도는 1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해버리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구역계를 막 조정을 하려고 했어요. 게리맨더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약간 반대하는 쪽을 이렇게 없애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번 하려고 하다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하겠다고 하고 구청에서 또 문의했더니 구청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담당 직원입니다만 팀장급이나 이런 사람 없다 해서 담당 직원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 찬성하시는 분들은 있죠. 찬성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건 아닌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얼른 찬성 이제 요건을 넘으셔야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산된 이유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 이제 이게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반 넘었다고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과반 넘은 사람의 입장으로 쭉 간다는 것도 사실상은 사회적 폭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재개발 이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부분은 있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새로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게 뭐 어쨌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약속을 어느 정도 정한 게 이제 그래도 그러면 한 75% 정도의 찬성은 얻으면 하자라는 거였고, 그 반대는 25% 이상의 반대하면 못 한다. 이건데 마치 한 50% 찬성을 하면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작년에 이성원 청장도 그 입장을 고수했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이게 지금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원래 행정의 이제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금 이제 이성원 청장이 그 팀장 그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시는 분들 주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찬성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추진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행정적으로 이걸 검토할 뿐이다 라고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건 이제 민에서의 이제 또 주민들의 찬성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니까 저는 그 움직임까지 탓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통 개발을 예를 들면은 관에서 계속 이제 유도하면서 하는 재개발도 보통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신통 개발은 사실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또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제 후자의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신속하게 이거를 행정 처리를 해줄 테니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금 또 논의가 돼서 한다는 거는 앞서 말했던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앞선 행정이 했기 때문에 쭉 따라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청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무리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진행하더라도 반대가 기준치를 넘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기강을 두고 이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왜냐면 조합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면 이제 반대 주민들이 줄어들고 찬성 주민들이 늘어나서 진행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반대로 반대하는 주민들은 더 늘어나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더 줄어들어서 아예 여기는 다른 방식의 이제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고민해봐야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성원 청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 됐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다음 재선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시죠. 이제 장담하기 어려운. 그렇죠. 불투명하죠. 뭐 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떠나서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는 조금 아니 나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신속통합개발은 어쨌든 서울시 사업인 거고 서울시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도 박주민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던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속통합개발이 작년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해지를 했어. 근데 이거를 약간 게리맨더링처럼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한번 또 내면은 이걸 또 계속 받을 건가?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이걸 뭐 언제까지 그럼 계속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할 건가 그거를 약간 이게 무슨 낭비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했다가 안 된 곳은 몇 년이라도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쿨 타임이라고 나와요? 그걸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저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다른 측면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게 신속통합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찬성한 주민들의 그 뭐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제가 달리 말할 부분은 없어요. 당연히 그분들은 이제 자기 자산 가치를 높이는 목적이 그렇죠. 있는 것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청이나 뭐 시가 이거를 동의했을 것까지 저는 만무하지만 구청 쪽으로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걸 추진한다? 이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 선거 뭐 기간 내에 안 되죠. 이제 자기 임기 내에 안 되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는 분명히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는 선거용이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의 자기 이제 지지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는지 이 동네에 생각하면은 도움이 될까? 이제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표가 도움이 될까? 난 그 생각이 드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응집력과.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그럴 때 약간 뜨뜻미지근함. 근데 반대하는 사람의 강력한 반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응집력의 문제.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 지역의 주소지. 그렇지. 그렇죠. 보통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으면서 맞아요. 물건만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단순 행정으로 자 들어오니까 갑니다. 이거는 서로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어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이적 아니더라도 추진하신 분들은 저한테도 이제 들리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빨리 뭐 이 청장 바뀌기 전에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청장이 바뀌면 하려고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이미 있거든요. 주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정책 계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일 처리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라면 화를 좀 많이 낼 일이다. 뭐 이걸 말씀드리면서 네, 내년 선거에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또 뭐 선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다라는 거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하고 뭐 사업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등등은 좀 입수하는 대로 뭐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고 연결해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서대문구에서 또 큰 보도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서대문구가 이것도 참 유진상가와 그 홍대역 그 역세권 사업, 유진상가를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가 되겠다. 듣도 보도 못한 전국 최초의 시행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되게 혼란스럽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데 반대하기보다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혹시나 적자가 났을 때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등등등에 대한, 그리고 혹시나 구청이 시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법률적 검토나 이게 이제 앞으로 시행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좋은 건가 과연? 그렇죠. 늘 좋은 건 아니다. 전국 최초라는 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선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혹은 안 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다 판단을 하면서 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안 받았는가, 다른 동네에서 검토하다가 이건 아니야 해서 안 한 거일 수도 있다. 그죠? 네. 이거는 약간 일종의 이제 신도시 개발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신도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용 지구에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거의 외곽 지역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토지주 정도만 있고 건물주는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나 어떤 처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신도시 수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뭐 수용적인 측면에서 공적 수용이니까 또 이건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민간 재개발 아닙니까?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 근데 이제 시행사가 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조합장이 되겠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조합장의 위치로 간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어디 들어보기로는 뭐 이제 도정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서는 할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거의.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뭐 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이런 걸 하진 않았다. 그렇게. 그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추진위가 조합 설립 총회를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구청에 행정청에 내죠. 제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고, 그 이제 찬성이나 이런 것도 보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조합 설립을 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인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사업 시행가를 또 내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관리처분을 내고, 네. 관리처분까지 다 통과되면은 이제 철거하면서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건데, 이 과정마다가 이제 소위 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이거를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고 부가연 3구역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언제까지 해야겠다. 뭐 이 기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걸고 가고 뭐 있는 지금 이 과정인데 거기도 지금 또 난리 났던데요 지금. 아 난립니다 지금 부가연상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소위 말해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감독청인 구청이 자 내가 조합원이라는 시행사가 돼가지고 맞죠. 자 우리는 조합 설립인가 통해서 내가 조합장이 됐습니다. 자 인가해 주십시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한 몸에 왼손으로 도장 찍어주고 오른손으로는 사업계획서 쓰고 확인하고 나 이제 신청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있고 이쪽으로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 여지는 없나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지금 그 연이 몇 구역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천겨 그 연가교 있는 쪽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이제 연희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공공위탁 뭐 업체라고 해야 되나? 공공위탁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운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해서 그분이 조합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거죠.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죠. 공공위탁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서. 그게 소위 말하는 그분은 그 특채처럼 어디선가 외국에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조합장 역할을 월급쟁이 조합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시행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보면 더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방식이면은 조금 더 약간 공공성을 가미해서 굉장히 이제 구청의 의지가 강하구나 이런 거를 저는 느낄 수 있겠다고 보는데 구청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이 지역의 이제 리스크를 봤을 때 그마저도 지금 그것도 못 참겠다는 게 엄청난 속도전을 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서도 네. 속도전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뭐 이게 3년 얼마 걸린 게 뭐 이 정도 뭐 1년 네. 몇 개월 만에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자료가 왔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인허가권과 신청권자 같으면은 더 빠르게 가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할 수 네.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역에 원래 상존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는 생각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것과 연결해서 말하겠죠. 우선 이 리스크부터 살펴보자면 유진상과 관련했을 때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핵심이죠, 이게. 네. 토지 소유는 갖고 있지 않지만 건물 소유를 갖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진상가는 거기 하천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가 없습니다. 그 건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그 소유권은 있습니다. 근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건물 자체가 날아가게 되고 이분들은 사실은 땅은 거기는 그냥 복개를 해가지고 그냥 하천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가격을 매겨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저번에도 조합까지 만들었다가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그 문제였던 거죠. 그 가장 크게 됐던 문제가 거기 얼마만큼의 그 비용을 이렇게 보상으로 해줘야 되느냐가 합의가 안 돼서 그건 조합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었던. 그러니까 이제 유진상가를 보자면은 그 토지임대부 주택과 비슷해요. 그쵸. 네. 이런 방식으로 대상을 맞춰가지고 이제 뭐 보상과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한다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유진상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방식을 원하는지까지는 저는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를 봤는데 인터뷰를 그 안에 계신 분 인터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비대위가 이미 만들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평당 1,500만 원 줄인다고 한다. 못 받는다 그 돈은. 그거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동네에 있는 카톡방에 뜨면은 1,500만 원이나 달라고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간극 못 맞추겠는데라는 생각을 제가 약간 맞추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진상가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들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들어와서 그쵸.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뭐 최근에 이제 뭐 매매해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토지가 없다는 거는 그 건물 매매에 있어서 비용이 부담이 적었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수고 다른 데 가라고 하면은 그 돈을 맞추기는 또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서울엔 못 간다고 봐야죠. 지금 주거 환경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가 그때 유진상가 유명한 게 40평이면 딱 40평이다. 뭐 그렇게 이제 네. 알려져 있으니까.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40평이면 지금 말한 대로 1,5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6억인데 6억 가지고 40평짜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40평도 지금 원래대로 하면 50 몇 평짜리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은. 개념이잖아요. 네, 아파트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맞춰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차라리 그러면 우린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가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워낙 단단한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리모델링을 하면은 또 큰 무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못 가면 나 그냥 여기서 살 거야. 그냥 살게 냅둬.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리스크를 만약 이제 유지상가까지 이 다 포함해서 지금 개발하시고 싶어 하잖아요, 구청은. 그렇죠.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겠죠. 그 어떤 분은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진행을 같이 했었던 황수영 진행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속에서 그러면 구청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보상을 엄청나게 더 많이 줘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지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 외에 다른 동네 사람들, 다른 지역의 다른 조합원들이 그걸 그냥 두고 보겠냐 이거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국 구청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에서 하는 게 맞냐? 할 수 있겠냐? 아니, 구청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근데 구청이 조정자가 아니라 협상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가 된다는 건 협상자가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를 그러면 시행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뭐 토지 개념까지 다 해갖고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 이제 건물가와 토지가와 그 이제 중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그쵸. 중간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 조합 전체에 리스크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조합원들은 그럼 이제 이 조합 처리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혹은 또 이건 문제 제기를 할 거냐? 그렇죠.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사가 구청이든 구청이 아니든 간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자 조합과 그 유지상가 입주자들 간의 이 소위 말하는 문제에서 조정자가 돼서 이렇게 보는 건 어떻고 저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합의해 주신다면은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 이럴 수 있는 조정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조합이 여기에 이제 당연히 시행사에 소를 또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공공위탁이나 일반 그 주민들 속에서 조합을 만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해랄까? 뭐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구청장 이성원 청장이 한번 낭바드동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신속통합개발 뭐 이런 뭐 빨리빨리 해주고 등등등 할 터이니까 주민들이 의견만 잘 맞춰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잖아 사실은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마치 뭐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인허가가 다 되면은 뭐 다 되는 것처럼. 지역 축제에 힘을 모아서 잘해봅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 걸린 그러니까. 문제인데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고. 그렇게 이제 그 관련돼서 조합이 만약 시행사가 돼가지고도 이게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된다. 구청이 시행사가 됐을 때. 그래서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남는 이미지는 그거잖아요. 우리 민간들이 조합을 추진해도 안 되고 구청까지 나서서도 안 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안 된다는 이미지가 이제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가야 되고 또 아직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단계를 더 봐야겠지만 그냥 그 보도자료만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 그 조합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동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네. 결국은 이게 민간 그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시행사를 구청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구청이 스스로 구청에게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구청이 구청을 임명했습니다. 시행사로 임명을 했다가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다. 아니, 구청이 그 시행사를 정했다기보다는 시행사로 나설 테니. 아니 보도자료는 구청이 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나요? 서대문 구청이 서대문구 시행사를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그래서 야, 이 워딩이 이렇게 생각 약간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약간.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봐야 되고, 근데 또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자. 예, 세입자들도 이제 소를 제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 보통 조합이 이제 변호사비나 이런 거를 미리 이제 당연히 빼놨죠. 그렇죠. 늘 소송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또 변사비가 이제 세금을 있잖아요. 그 돈을 쓰진 않겠죠, 설마? 이게 예산을 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조합 내 아니 그것까지는 저는 이제 아닐 거라고 보고. 아니 그러면 그 전까지 예를 들면은 시행사가 되기로 했으면 시행사가 하여튼 추진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뭔가 써야 되는 돈이랄지 추진위가 되고 나서 뭐 조합이 되기까지 뭐 쓰는 돈이랄지 이런 걸 뭔가를 시행사 측에서 써야 되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구청이 만약 시행사라고 하면은 구청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 과장이하고 그쵸? 팀장이 할지도 제가 모르겠고. 그쵸? 누가 심지어 공무원이 해야 돼요 그 일을 또. 응. 근데 이제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그러진 않을 테죠. 거설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진 않을 테죠. 그럼 보통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월급도 주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비도 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뭐 이제 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분도 이제 일을 시킨 거니까 돈을 줘야죠 당연히.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공공이 있다. 조합장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걱정이,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걱정인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을 만약에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돼. 근데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것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그래서 일이 잘 된다. 그럼 이 신통개발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럼 구청 우리 시행사 해주라. 그러니까. 부가연 상구역도 그럼 당신들이 해라. 빨리빨리 가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의 싸움도 있지만 만일 다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할 거야?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러네. 어느 순간 그러면은 구청이 하는 일이 시행사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너무, 되면, 너무 그렇게 되면. 일이 네. 구청이 감당할 수 있는 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행정 서비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신중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보여지고, 다른 의미로는 이제. 결국은 저는 이것도 결국은, 얘기하세요. 왜 다른 의미. 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데, 결국 여기도 정치적인 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공 아니냐는 게 진짜 무심승진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히.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 찬성하신 분들은, 야, 이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할 수 있죠. 왜냐면 구청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거 뭐, 통과됐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무슨 이제 뭐 굉장히 장미도 붙이고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지지부진해질 때쯤에 구청이 그럼 저희가 직접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보도자료에 이 기간 이만큼 단축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와 그래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가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10개월 남았잖아요 선거가. 네. 이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장밋빛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만일 재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진짜 솔직히.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물론 홍제동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왜 예산을 안 줍니까라고 뭐라 하면서 왜 그걸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안 줍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지금과 다르게 시행사가 된 입장에서 시행사가 된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걸 왜 우리 세금을 같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딱히 뭘 또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과연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번에처럼 그렇게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개발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조합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8억인가 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 그 뭐냐면은 시행사가 돼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시행사가 된 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당연히 조합이 없는데 왜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였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시행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것도 문제인 게 이거는 이제 조합의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이게 우리가 시행사 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이제 추측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가야지 잘한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한다 하면 보통 한 10년
10년도 빠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오 빨리빨리 일 처리 잘하네 라고 신뢰를 보내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쵸. 그 찬성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10년 딱 지나고 재선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리스크 해결이 너무 어렵다니까요 이 리스크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은 서울시 재원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해요 뭐 구청이 시행사니까 그것도 따올 수 있다? 말 같은 그것도 소리죠. 어려운 얘기예요 당선되고 나서 이성환 청장이 뭐 서울시에서 뭐 2천억 약속을 받았다. 그 소리를 보도자료로 쏘았다가 서울시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최면국인 적이 있었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밋빛 환상을 이런 방식으로 저는 심어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 단순히 이게 좋은 건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이 그렇게 랜드마크가 된다고 했을 때가 뭐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거기에 소위 말하는 행정의 공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세금 네.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좀 달리 보셔야 된다. 그쵸. 맞아요. 시 재원이 2천억에 들어온다는 것도 그냥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으니까 고마워 땡큐 이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도 그럼 우리 예산이 시로 가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2천억이 들어온다면 그만큼의 뭐 기업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지역에 들어갔으면은. 근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감안하는 이 지역의 그 재개발 재건축 설계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난제라는 거죠.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좀 저도 이제 이 남가제동 신속도감 개발 때문에 되게 막 들여다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느껴지는 건데 어쨌든 새로운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뭐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울은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다 재건축이면 다 좋고 재개발은 다 좋아요.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 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서대문구는 재개발은 다 좋은 거 약간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네. 그러면 좀 더 투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이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적어도 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보통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안 보죠. 아니 볼 수가 없죠. 그쵸. 뭐 요구해봤자 이건 민간의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알려줄 수도 없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구청이 한다면 이건 이제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허가 과정이 소위 말해서 신청자와 인허가권자의 이 이제 한 몸에 있어서 그러면 더 꼼꼼하게 구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 뭐 이런 게 마련되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그냥 구청에서 내가 시행사를 하겠어 하면은 이게 일단 민간 쪽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민간에 이제 조합원이 되실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쨌든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면 구의회의 동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건가 그냥 나 할게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뭐 계약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구의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 좀 검토해봐야 되고 올해 전국 최초를 많이 하네요 우리가. 사실상은 이거는 이제 도정법상의 일종의 좀 허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근데 허점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했을 것 같아. 지자체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했던 데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니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열어놓은 이유는 이제 못 찾겠어요. 저는 사실은. 굳이 지자체가 하겠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것도 저는 법률적인 그냥 허점이라고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거 했을 때 그 문제점까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없게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지. 그럴 거면 대한민국 그냥 정부가 다 재개발 재건축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낫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서울시나 대한민국 정부는 LH, SH를 라는 아예 그냥 공공 그 회사를 공기업을 가지고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뭐 LH에서 이제는 시공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서대문구는 사실은 뭐 그런 뭐 회사를 하나만 차려가지고 뭘 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대문 구청에서 하겠다 이러니까 그럼 일은 누가 할 것이며 진짜 이게 하나하나 나서는 문제들이 보통 일이 아닌데 사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하는 거죠. 뭐 대장동이나 네. 위례 신도시나 네. 이럴 때도 보면은
뭐 성남시가 나서는 게 아니라 회사를 차리잖아요, 회사를. 그런 이제 회사들을 뭐 투자자들을 뭐 해서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쵸. 뭐 이런 방식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회사들이 여기에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또 안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조합원들끼리 이제 조합을 설립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같은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자 어떻게 자산 가치를 부여해주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허용률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맞춰가면서 갈 부분이 있고 여기에 공공에 요구할 부분들이 있다면 공공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세입자들 임대 아파트를 이제 보내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유진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 임대구로 지금 만들어진 곳들도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것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여전히 그 현실적인 그럼 그런 데가 있느냐 또 이런 걸 맞춰가면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민간 조합의 일은 있고 공공에서 구청이나 시가 도와줄 부분도 저는 따로 있다고 봐요. 그쵸. 또 거기에 SH가 좀 들어가서 할 일도 있고 LH가 들어가서 할 일도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관계들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저는 구청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건데 시행사. 직접 플레이어가 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또 그거더라고. 오케이, 알겠어. 흑자가 나면은 뭐 수익이 나면 시행사로서 뭐 수익의 뭐 일부를 받아와가지고 예산으로 쓰겠다. 뭐 알겠어. 적자가 나면 어떡할 건데. 이게 누누이 말했지만 유진상가 문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아지고 있고 거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등등등 했을 때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시행사는 적자 났으니까는 뭐 아무것도 책임 안 집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적자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세금으로 털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 늘 잘 되는 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게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흑자가 났을 때의 적립비 전망만이 아니라 적자가 났을 때 그러면은 결국은 세금을 때려 넣어줘야 되는 건데 민간에다가 심지어 이거는 완전 배임인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 용인 경전철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만일에 하나 적자가 났을 때는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구청에서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법률적인 검토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고 구청도 이렇게까지 이제 하셨다면은 어떤 방식의 이제 그러니까. 일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도자료로 나오거나 혹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구의회에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고 혹은 구의회 차원에서 뭐 공청회든 뭐든 물어볼 수 있는 뭐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거 뭐 그냥 내가 하겠어 그러면은 구의회에서는 우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시행사가 되고 이게 인하공과는 연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이 신청했으니 그냥 아이고 다 잘 됐으니까 통과 뭐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겠다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뭐 그래 보이기는 한데 이제 애초부터 그러면은 총회부터 우리는 꼼꼼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겠지. 네. 그리고 뭐 구청 대관당에서 당연히 하시겠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구의회가 들여다볼 여지를 구청은 얼만큼 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구의회는 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구의회가 역할이 조금 이 상황에는 조금 찾아야 되고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구청은 여지를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구의회에서는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근데 우리 지금 경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의회는 그 제출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됐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요때 요거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중에 하나가 요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요. 이 과정이. 뭐 계획서를 제출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 감사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보통은 한 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거는 그럼 구의회 그 뭐 동의 여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의견을 줘봐라. 그리고 구의회는 따로 이거를 검토를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청도 학습 효과가 요번에 추경, 앞으로 다음에 있는 스토리가 이제 다음 이슈가 추경입니다만, 추경 관련해가지고 좀 학습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요 시행사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청에서 혹시나 모를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구의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한테 감시도 안 받겠다는데 그 돈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되려고 해? 이렇게 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가 뭐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뭐 두 번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구의회의 좀 감시, 감독을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열어둔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구의회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이 상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까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했었지만은 연속성 문제에 있어서 많이 청장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기 싫어 만약에 이거 시행사. 아니 그 10월까지는 어쨌든 적립 반상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성원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청장이 교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리스크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다음 청장인 거잖아요. 서류랑 설거지를 놓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 다음 청장이 그 리스크를 쭉 봤는데 이거는 구청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시행사에 대해서 뭐 사직 우리 뭐 시행사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어떻게 일을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없으니까 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조직이 과연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적합한 조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냥 지금 굉장히 우려 섞인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거를,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하면서 좀 더 제가 그러면 알아보고 또 뭐 구의회 차원에서 뭔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구청도 좀 더 자료를 많이 지금 보도자료든 사업계획서 공개든 좀 많이 하시고 조합원들한테도 어쨌든 그 신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조합원 설명회도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 지역의 재개발 또 분들도 관심 있으니까 그분들도 알 수 있고 혹시 그분들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구청이 우리 해달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식의 사업이라면은 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알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보고 계시고요. 또 이 얘기를 안 했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하면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은 늘어요? 좀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2명 넣는 거.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9월 18일부터 2차 추경을 합니다. 또 이게 추경 이야기 또 뭐 민주당하고 뭐 그때 엄청 뭐 또 뭐라고 하고 뭐라 하고 막 또 1차 추경 끝났을 때 자본이 많았는데 결국은 또 2차 추경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구청에서 포기한 게 굉장히 많죠. 뭐 그건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다 빠졌습니다. 그 작년 12월 20일 구의회 점거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예산들, 그러니까 공무원 기숙사, 농구단, 뭐 등등등 관련된 한 6가지 정도의 예산이 그 중에 한 4개, 5가지가 이제 또 추경으로 1차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1차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됐었죠. 근데 2차 추경에서 결국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기획서도 안 들어오고. 네. 뭐 기획서 안 들어온 거는 뭐 내년 본 예산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전 지금 이대로 들어오면 저건 배임이라고 봅니다. 많이 통과되면. 아니 그리고 뭐 이제 전세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안 들어와도 뭐 그 상태로도 뭐 유지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에 방송했을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최동표 원장님과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쪽 분들이 알아서 사실 푸시면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정말 근데 좀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건 전 잘했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니면 성농구단에 우리 방송을 봐서 그럴지 몰라. 배임이라고 하니까 배임인가 이러면서.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제 여성농구단의 운명은 이제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금 약간 서울시에서 지금 상반기에 받았던 예산 7억 얼마는 다 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여성농구단을 정리하라고 구에서 남겼었던 1억 얼마.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 지금 8월, 9월 이 정도면은 소진이 됐거나 소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몇 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면은 뭐 이제 해체, 이제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런다면은 뭐 지금 수순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그래도 본인 임기까지 운영을 해보겠다 하신다면은 결국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디가 이거를 후원을 한다는 얘기도 전 얼핏 들은 것 같고 후원을 한대요 지금? 뭐 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거 믿고 좀 있는 건가?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서울시가 예를 들어 뭐 추경해가지고 돈을 더 넣어주거나 지원해주거나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서울시 추경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추경이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서울에 있는 지자체부터 해가지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팀이 열 몇 개, 20개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매칭으로 그렇죠. 매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대문구만 매칭 안 되고 막 이렇게 넣어주면 다른 데에서 왜 서대문구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 특혜가 생기죠. 되는 거죠. 예. 제 입장에서는. 네, 생깁니다. 그게 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할 거다라는 이제 소문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성사돼야 성사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그냥 여성농구단 입장에서는 후원 받아왔으니까 잘 됐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남 FC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가 이것도 이제 또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제 개인적인 주장을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다 발목 잡아서 아무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구청하고 어떠한 뭔가 되게 뭐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었다. 뭔가 뭐 이렇게 관계가 있었고 뭘 사줬다거나 등등등 하면은 이거 제3자 뇌물죄 그냥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기업은 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정말 순수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에 있으니 뭐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상 뭐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죠. 다행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건 순수 후원이 너무 다행이고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그렇게 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후원도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본회산에 그러면 또 올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회산을 올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올해까지는 그 기업이 많이 후원을 하신다. 그럼 내년에도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그림이 섰으니까 이번에 안 내셨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뭐 어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했을 거다. 저는 좀 뭐 약간 뭐 걱정하는 건 뭐 예비비 뭐 이런 걸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제 좀 갈등이 있을 만한 요소는 다행히 이번에 좀 뺐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를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는 구 의회 내에서 6개 그 관련된 거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그 얘기도 좀 들렸어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 구조로 갖지 말고 이거 뺄 건 빼고 필요한 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말 또 그 콘서트 공연 이화에 대해서 하는 공연. 그 예산이 어마무시하더만요. 그것도 총 예산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이화여대 그 강당 빌리는데 대관료가 3천만 원. 그러니까. 그리고 공연하는데 이제 5천만 원. 공연하는데 보통 지금 3천에서 4천, 5천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알겠어요. 그럼 오케스트라 들어오고 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좀 비용이 우리가 세다 하더라도 알겠는데 보나마나 이거 또 함신이기 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99%겠죠? 네. 와 근데 저는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화여대 대강당 빌렸는데 그 비용까지 들었는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우선 놀랬고 이걸 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회관이 거긴 리모델링을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아니 어쨌든 공연하기 안 좋은 거긴 해요. 그렇더라도 이도까지 들어가 거의 가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왜 결국 또 이 함신이 오케스트라고 의심받는
이 공연을 추경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원래 이게 내가 지금 보니까 약간 이게 웃겨. 뭐냐면 원래는 이런 공연들은 다 우리은행 후원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말 공연 이런 거 우리은행 후원이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원래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데 연말 뭔가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 못 하잖아.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 그 뉴스는 올 초에 다 썼다. 우리 했잖아요. 뭐 할 때마다 다 우리나라 돈 갖다 줬잖아요. 우리나라 다 갖다 썼잖아요. 끝났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연말 콘서트를 못 하니까 결국은 추경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의심입니다.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짚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은행 후원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연초에 행사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정확하게 우리은행 후원으로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렇지. 원래 우리은행이 우리가 지정은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거 페이백? 뭐 이것도 좀 이제 용어가 그렇지만은 사회공헌?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이런 또 느낌? 저희한테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금액을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건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온 돈은 뭐 이제 우리가 지정은행이기 때문에 들어온 돈은 전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세입으로 잡힌 돈이지 이거는 이 돈을 쓴다고 해서 후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이 돈 빼고 후원을 했을 때 후원을 전 달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결산 검사 하시거나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금액을 이렇게까지 추경을 해갖고 써야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연말 행사를 뭔가 하고 싶은. 연말 행사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볼 거는 동축제들을 또 많이 줬더라고요 또. 예산이 이렇게 뭐 부족하다 하면서 갑자기 1,500만 지금,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금 동축제를 3천만 원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원래 우리 동축제가 저는 이제 의회에 있을 때 좀 비판했지만 어떤 축제는 돈이 많고 어떤 축제 돈이 적어요. 왜 이러냐? 그 동에서 축제하면 그 동 이제 그 균등해야지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균등성에 대해서는 재밌게 볼 뿐이지 문제제기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한 8개 동인가? 14개 동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제의 비용들을 3천만 원으로 올려줬죠. 다 맞췄더라고요. 네. 그래서 3천만 원도 저는 뭐 알겠지만 이게 지금 뭐 1,500에서 3천까지 그렇게 올려야 될 만큼의 지금 예산인가? 그냥 2차 추경을 하고 싶어서 돈을 써야 되는 게 써야 돼서 그냥 넣었다는 느낌을 솔직히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판 이것도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 그렇잖아요 이것도요. 동에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동축제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제 3천을 쭉 가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담당 부서는 늘 감안하고 하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3천이죠. 축제는 3천이죠. 기본. 그러니까. 3천 해요 그냥 그러면 할 거면 잘하면 되지 뭐. 3천만 원을 알뜰하게 쓰세요. 네. 아니 뭐 돈 해갖고 뭐. 가수 한 명 부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다시 떼고 끝나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2차 추경 그거 할 때 그것 중에 하나가 공익감사 청구한다는 얘기가. 네. 전에 우리가 이제 1차 추경을 할 때 동물센터가 내품해숲센터 만들면서 어이없는 진짜.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하고 안양식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열심히 이렇게 추적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가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리 쓴 돈이 없는지, 뭐 외상을 한 게 없는지. 무조건 있지 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의회에서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징계도 해야겠죠. 이건 진짜 징계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또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재재난 예비비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재난 예비비로 할 만한 성격의 컨테이너냐? 화재 이게 재재난에 어떤 의미 갖는 컨테이너냐? 화재 예방이래. 뭔 화재 예방이야?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계속 말하지만 약간 본 그 센터의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 센터의 비용이 과다 예산
책정된 건 아닌지. 그렇죠. 과다 계상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이 남아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센터 예산으로 그 지출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공익감사 청구로 결과 나오기 꽤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여다봐야 되지만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볼 건 재정섭리호를 통해 가지고 이미 지출된 것들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한번 꼼꼼히 맞춰보시면은 이미 지출된 거 확인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파악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그래야 되거든. 뭐냐면은 그 양반들의 논리라면 간판은 했어, 우리가.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그 재난재해 예비비로 컨테이너만 따로 했어. 라고 하면 건물 안쪽에 뭔가 사거나 청소하거나 뭔가 다시 고치거나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뭘 손 댔어요. 안쪽에.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렇게 청소가 열심히 돼 있고 뭔가 바로 들어와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꼼꼼히 보시면 간판만 했어도 저는 문제죠, 그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판만 했고 이게 돈이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건 넘어가시조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지시했는지도 정확히 봐야 되고 집행하신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뭐 되게 세게 얘기하시는데요. 뭐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지도 이제 살펴봐야죠.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지.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전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전 약간 우리 공무원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신통개발에 있는 쪽하고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내품회센터 이쪽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봤었는데 확실히 우리 구청장의 뭔가 이렇게 역점 사업 약간 이런 느낌인 부서는 다릅니다. 말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구의원일 때도 구청장 입증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 깎은 게 있는데 오셔가지고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도 아니고. 네, 다릅니다, 확실히. 네. 아니 그때 제가 여당 의원이었는데도 와가지고 이게 구청장님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저한테. 거의 뭐 통화할 때도 보면 네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끊습니다 이러면서 끊고요. 아니 이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강짜를 벌였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도 뭐 유진상가 건물 2개를 동 2개를 해가지고 뭘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매물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매물 나온 것도 없대요. 근데 2개 동을 사야 되니까 예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실효성이 뭐냐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우선 하나만 합시다. 했는데 이게 역점 사업이니까 안 된다. 또 어쩌라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게 역점 사업이니까 와서 해달라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전 영혼 없이 집행하시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본인도 납득하시고 납득 안 되면 계속 물어서 좀 보시고 본인이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큰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 이해 못한 부분을 와서 설명하려니까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는 있죠. 그렇지, 그럴 수 그 있죠.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그분의 능력이니까 그거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 전달 안 됐기 때문에 혹은 다른 의원들한테 전달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파악 잘 하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내 품의 숲센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전에 지출 안 하셨으면 이것 갖고 누가 그렇게 뭐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로드뷰로 이렇게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그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그 로드뷰로 보고 나니까 이게 왜 벌써 됐지? 그러니까. 이게 된 거고. 이 지출이 이미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1월 달부터 이게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그 전부터 책정돼 있고. 그렇지. 아니 뭐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게 없는데. 그리고 예산서 좀 잘 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1차 추경 때 무슨 센터죠? 지금 그것도 얘기를 조금 나중에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가 그거가 거기에 무슨 홍광교회의 그 건물을 사가지고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게 뭐야? 뭐 이걸 또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홍광교회에 있는 거는 어린이 그걸로 가고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계획서는 그러니까 사진하고 주소만 여긴 거고 그 계획 일정이나 이런 거는 1차 추경 때 냈던 걸 그대로 갖다 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만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냈더라고요. 좀 일을 이렇게 30여 장을 쓰는
사업이었는데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면은 여전히 구의회를 무능력한 기관으로 보는 전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어떤 사업을 쭉 보는데 이거 너무 현란해요. 사업 네. 계획서가. 네. 그래서 좀 다 맞춰봤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뭐 안 맞던데요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맞춰보니까 안 맞던데요 해서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저희가 뭐 바빠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 않았다는 이양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뒤로도 수정도 안 해줘. 진짜 그럼 거기 더 가다. 지금 대학교센터는 그나마 수정 맞더라고요. 그 수정이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사업 진행 일정이 1차 추경 때 될 거라고 생각해서 1차 추경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2차 추경은 지금 9월 달에 하는 거죠. 1차 추경은 7월에 했고. 근데 이제 2차 추경에 맞추려면 이제 10월 달부터 해야 되는 어떤 뭐 9월부터 10월부터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이거를 7월부터 하겠다라는 걸로 계획서 온 거야. 그래서 보면서 아니 뭐야?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예전에는 저희가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런 거 맞죠. 근데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국외 전체를 따져보면은 이거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는 오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국장님 찾아간 적이 있어요. 국장님 아무 그래도 좀 오타는 조정해 주시고 보내셔야 되고 숫자는 맞춘 다음에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 팀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국 전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국장님 찾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건 전 재계산과도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제출 전에 이런 거 꼼꼼히 좀 따지고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제가 엑셀을 해달라고 했었던 이유도 이런 거 잘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했던 거니까 그 부분 잘 해주시고. 지금 서대문구는 엑셀로 대충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추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 그냥 입력하는 걸로만 그칠 수 있어요. 그 뭐 수식으로 잘 따지지 않고 그 부분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그 추경에서 특이한 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보통 본회의 때 그 앞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구정질문하고 마지막 날 뭐 추경이나 그 조례안들 통과시키고 이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쭉 예산하고 중간에 뭐 구정질문하고 예산 그 통과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 다음에 또 조례안 심의 있고 마지막에 조례안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지 이거?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구청장님 어디 가시는지 어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처음 봐요. 하나 좀 봐야 될 게 또 하나가 있겠네요. 과연 그 구청장 인사를 시킬 것인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시정연설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은? 구청장이 하려나? 그것도 이제 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구정 질문 속에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호응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시행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진짜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주시고 내 품에 숲센터도 호응권이에요. 그러네. 호응권 그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여성농구단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이거 궁금하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주시고 네.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남북가자동에 계시는 분들은 뭐 신통개발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뭐 계속 또 뭐 추경 때 뭐 2차 추경 하는 거에 뭐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뭐 종종 가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또 이렇게 뒤에서 카메라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 좀 보러 취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니까 다음 주네요. 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가서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그거와 또 별개로 또 선거 이야기는 또 따로 잡아가지고 계속 선거 이야기는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금까지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황원이었습니다. 네,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